안녕하세요. 명리학 개론 제41강 고급 명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양오행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고급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고급 명리학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공부했던 초급 명리학과 중급 명리학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천간 10글자 그리고 지지 12글자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리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의 깊은 의미와 에너지를 공부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아주 한 차원 더 높여서 고급 명리학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음양오행론이라고 해서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자, 양과 음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대비가 될 때 한쪽은 양이고 다른 한쪽은 음이 되는데요. 양과 음은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양과 음의 그 반대되는 개념을 쭉 쓰면 100가지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양과 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대충 10가지 정도 뽑아 봤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양과 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은 독립적이고 음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능동적이고 음은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양이 외향적이면 음은 내향적이고, 양이 상승작용을 하면 음은 하강작용, 그리고 양이 확장작용을 하면 음은 수렴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이 시작하는 것이면 음은 끝나는 것이고, 양이 빠른 거면 음은 느린 겁니다. 이렇게 양과 음은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양이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죠? 자, 양이라는 것이 음에 비해서 독립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하고 상승이나 확장 또 빠르다 이런 면들을 보면 음에 비해서는 양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양이라는 것은 기라고 보고 음은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라는 것은 분위기죠. 만져지지 않는 거칠애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의 이 에너지는 겉으로 보이는 기, 만져지지 않는 분위기일 뿐이고, 실제 만져지는 물질, 즉 실체가 있는 것은 음입니다. 물질은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음이고, 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만 한 분위기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공식적인 거고 음이 비공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즉 형식적인 게 양입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이라고 해도 실제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즉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도 각각 양과 음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천간하고 지지 두 개를 딱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천간은 전체적으로 양이고 지지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도 천간 글자들이 작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이고 기이지만 그거는 기일 뿐입니다. 천간 글자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주팔자에서 지지 글자들은 물질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주에서는 지지 글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에 가깝다. 그리고 천간 글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약간 가장이 된 꾸며진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 중에서는 지지가 훨씬 중요한데요. 실제 공부 양도 그렇다고 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천간 글자들과 지지 글자들의 공부 양을 비교하면 천간 글자들보다 지지 글자들이 공부할 내용이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명리학은 이 지지 글자들이 공부할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초급 명리학과 중급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첨가한 글자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고 10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홀수 번째 갑병, 무, 경, 임은 양의 천간이죠. 그래서 양간이라고 부르고 짝수 번째에 있는 을정, 기, 신, 개는 음의 천간이죠. 그래서 음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죠. 지지 글자들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홀수 번째 글자들인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의 지지니까 양지, 그리고 짝수 번째 지지들인 축, 묘, 사, 미, 유, 해는 음의 지지니까 음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간은 그렇지 않은데 지지 글자는 이 양의 지지는 앞에다 플러스라고 양을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여기는 이 자 같은 글자가 앞에는 양인데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간 글자는 그렇지 않은데 지지 글자는 채와 용이 따로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채는 몸뚱아리고 용은 실제 기능하는 것인데요. 이 지지 글자들은 채와 용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과 음이 다르게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초급 명리학 두 번째 시간에 다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기 초급 명리학 두 번째 시간에 여기 천간과 지지의 음양오행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렇게 천간은 용인데 지지는 채와 용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초급 명리학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명리학의 내용은 천간과 지지 글자들의 깊은 의미도 공부하지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갑병, 무경, 임이라는 양의 천간 글자들은 지지도 양의 지지, 즉 자인진, 오신술하고만 붙어서 60갑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의 천간인 을정, 기신계는 역시 음의 지지인 축묘사, 미유해하고만 붙어서 60갑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간 글자 하나, 지지 글자 하나가 붙어서 60갑자를 만들 때 만들 때에 그 천간 글자들이 지지 글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12운성하고 육신관계가 어떤 건지도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걸 느낄 수 있고 결국에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양의 천간인 양목, 즉 갑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자, 인, 진, 오, 신, 술하고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이라는 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일이라고 하면 갑일간 입장에서 자라는 지지는 12운성에서 욕지입니다. 욕지. 자, 12운성도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초급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12운성이라는 것은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라고 하는 그 12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갑이라는 것은 자라는 글자에서는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급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육신 기억나시죠? 육신으로 보면 갑이라는 글자는 자라는 글자하고 관계가 정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의 깊은 뜻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갑자라는 것은 갑이 욕지에 있고 12운성상으로 욕지에 있고 또 정인을 깔고 앉아 있다.
라는 것은 알면서 이 날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날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을일생 같으면 을일생은 음의 지지, 즉 축, 묘, 사, 미, 유, 해하고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일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을축일 같으면 을목은 축이라는 글자 위에서는 이 쇠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을이 축하고 관계를 보면 12운성에서 쇠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을목한테 축토는 육신관계가 편제가 되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느낌을 다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갑자, 즉 60가지가 있는데 양의 천간과 양의 지지로 만들어지는 이 30가지가 있고, 또 음의 천간과 음의 지지로 만드는 이 30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 표를 보시면서 각각 12운성과 육신에 대해서 많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과 음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음양오행론의 두 번째 시간, 즉 여기서는 음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개가 있죠. 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요. 이 음과 양의 차이만큼이나 목화토금수도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많이 다른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기가 사람의 팔자에 투영이 돼서 나타나면 이 사람이 목화토금수 각각의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격이 다릅니다. 적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집니다. 그만큼 목화토금수는 사람의 성향에 미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으로 태어난 사람, 일간이 목인 경우입니다. 일간이 목이라는 말은 갑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겠죠. 갑이나 을로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성격은 일단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지향하고 창의성이 있고 확장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항상 시작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그런 성격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성이나 직업이 중요한데요. 적성은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문과 체질입니다. 자, 이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갑이나 을로 태어난 갑목일간이나 을목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과 이과로 나누자면 문과가 체질에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과가 체질에 맞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예술로 보면 미술의 적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교육자, 교육계통에서 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지금 목이 천진난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진난만은 약간 어리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여성 심리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성 심리학이 있는데 남성 심리학은 없다고 하죠. 남성 심리학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아동 심리학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성 심리학과 아동 심리학은 있는데 남성 심리학은 없대요. 남성 심리학이 아동 심리학하고 똑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지만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특히 천진난만합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그 천진난만했던 그 마인드 있죠. 그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과 체질이고 교육이 맞기 때문에 또 영어 교육을 하면서 20년 이상 실제 일을 해왔거든요. 지금 명리학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문과나 교육 분야, 그래서 교육자 계통으로 가는 게 가장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병화나 정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기본적인 에너지가 열정이 있고, 그리고 또 분노를 하기도 하고, 폭발, 발산, 그리고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이나 직업을 보면 예술 분야에 맞고, 그리고 방송계통, 그리고 여기도 문과가 맞습니다. 자, 문과가 맞는 건 목이 더 우선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불로 태어난 사람들도 문과가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적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불로 태어난 사람들은 방송과 연예인 계통의 직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그 연예인들 사주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그 생일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죠. 보통 시까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생일까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 사주가 시를 제외하고 많이 이렇게 주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사주를 지금까지 100명 이상 정도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사주,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연예인 사주는 아이유 씨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가 음화, 정화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아이유 씨가 음화로 태어나서 정화일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유 씨는 방송 쪽에 또 예술 분야에, 그리고 특히 연예인으로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고 또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 씨가 제가 사주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적성뿐만 아니라 그 대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본 연예인 사주 중에서는 아이유 씨가 제일 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장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일간, 토로 태어난 사람들,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 되겠죠. 자, 토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목화토금수 중에서 크게 봤을 때, 크게 보면 목화 두 개가 좀 비슷하고 금수 두 개가 좀 비슷합니다.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화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금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토라는 것은 중간에 있죠. 항상 토일간들은 중간에서 목화일간하고도 친하고 금수일간하고도 친하고 양쪽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일간들은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고 또 포용력이 있고 조화와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직업과 적성을 보자면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는 농업, 부동산, 그리고 공직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 이런 쪽에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금은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입니다. 자,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은 강인함, 그리고 명확, 그리고 세련, 응축, 그리고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좀 무섭죠. 자, 그리고 적성이나 직업을 보면 군인이나 경찰이 적성에 맞고 또 의료 분야, 즉 의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 이 운동선수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목이나 화는 문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군인 경찰도 있고 스포츠 운동선수도 있지만 이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과가 적성에 맞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내용을 많이 봐왔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로 태어난 사람, 임수와 개수일간이겠죠. 임수나 개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물의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흘러가고 또 언제나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물은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고 역시 다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고 정화를 합니다. 항상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일간이 직업이나 적성은 법관, 그리고 여기도 이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경제학과는 문과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다른 문과하고 달리 경제학과는 그래도 수학을 많이 쓰는 문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과와 이과의 경계에 있는 게 경제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일관들은 이과가 적성에 맞고 법관도 맞고 하는데 경제학과 이런 상대 쪽으로도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술 분야에 음악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연예인 계통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 5가지 일간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어떤 적성과 어떤 직업에 맞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경험해 본 바로 보면 거의 90% 가까이 이게 맞습니다. 거의 이게 맞으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행이라는 게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오행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색이 나와 있죠. 색이 나와 있는데 목은 청색이고 화는 붉은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물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목화 토금수를 상징하는 천간지지 글자들이 각각 그것이 나타내는 색으로 이렇게 다 배경을 이미 다 입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행은 색깔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절도 각각 목화 토금수가 봄, 여름, 그 다음에 토는 3, 6, 9, 12월이라는 것은 환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은 금, 겨울은 물에 해당이 되고, 시간도 역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정해져 있고요. 방향도 목화토금수가 나타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숫자는, 자, 수가 1이고, 화가 2고, 목은 3, 금은 4, 토가 5죠. 그래서 1, 2, 3, 4, 5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6, 7, 8, 9, 10도 요 1, 2, 3, 4, 5하고 똑같이 정해집니다. 자, 1이 수였던 것처럼 6은 수, 7은 화, 8은 목, 9는 금, 10은 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하다가 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먼저 양과 이 음양 두 개가 있었고, 음과 양이라는 이 엄마 아빠의 자식들이 이 오행입니다.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인데, 이 5가지의 자식들이 아빠를 닮았으면 각각 양목, 양화, 양토, 양금, 양수겠죠. 그런데 음인, 엄마를 닮아서 나왔으면 음목, 음화, 음토, 음금,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각각 아버지인 양과 어머니인 음의 자식들로 이렇게 5개가 태어났는데요. 이 5가지가 생긴 순서가 있답니다. 그 순서가 1번이 수입니다. 그래서 숫자 1입니다. 자, 목화토금수 5개가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 생긴 순서가 있는데 1번이 수라서 숫자 1이 수이고, 그 다음에 2번이 화입니다. 3번이 목이고 4번이 금이고 마지막 5번째로 토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거고요. 여러분들은 1하고 6은 수죠. 2하고 7은 화고, 3하고 8은 목, 4하고 9는 금, 5하고 10은 토죠. 그래서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장 6부라고 해서 신체 기관도 목화토금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은 간과 담, 이 쓸개담자죠. 간하고 쓸개가 목에 해당이 되고, 심장하고 소장은 화, 비장과 위장은 토, 폐와 대장은 금, 신장과 방광은 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극을 많이 받는 오행이 있으면 그 오행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이 몸에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에 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불이 많으면 불이 하는 일은 화극금, 불은 화극금이라고 해서 금을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금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이 폐와 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 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폐와 대장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볼 때 어떤 오행이 많은지를 보시고 그 많은 오행이 극을 하는 오행이 거기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이 안 좋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금 화에 해당되는 것이 심장과 소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 기관 중에 이 심장하고 소장이 가장 열이 높은 부분입니다. 화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몸에서 뜨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은 암 발생률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매일 나옵니다. 매일 생기지만 우리 몸에서 그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심장과 소장도 암세포가 생기긴 하는데 열이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소장은 열이 센 곳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거의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이다,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화토금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유해서 정해 놓았는데요, 이런 신체 기관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성이라고 돼 있죠. 심성은 이제 사람의 마음씨인데 목화토금수가 각각 인자하고 예의, 신용, 의리,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심성을 상징하는 글자들입니다. 특히 여기 목이라는 글자는 인자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인자하다라는 말은 친구끼리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인자하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인자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에게 인자하다라는 말은 절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일간의 특징은 인자함이라는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약자를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마인드, 어릴 때의 마인드로 살죠. 그래서 목일간이 천진난만하다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 이런 인자나 예의, 신용, 의리,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의리라는 말은 의리를 지킨다, 이런 말이죠. 의리를 지킨다는 말은 자기 이런 어떤 집단, 자기 모임에서 뭔가를 지키고 나가는 것을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집단주의, 가장 조직주의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금일간의 특징입니다. 의리라는 것은 이 조직주의, 집단주의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금일간이 가장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느껴보시고 또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육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국 명리학에서도 육신을 공부했죠. 중국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육신은 십신하고 같은 말인데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의 10가지를 육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 육신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동서남북과 이 중앙이라고 하는 5가지 방위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것은 청룡, 불은 주작, 토는 구진등사 이 2개고요. 금은 백호, 수는 현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과 중앙까지 포함해서 5가지 방위를 지키고 있는 전설 속의 동물인데요. 그래서 목은 봄이기 때문에 동쪽이죠. 그래서 청룡을 좌청룡, 동쪽이니까. 그 다음에 백호는 금이니까 서쪽이죠. 그래서 우백호. 자, 좌청룡, 우백호. 동쪽이 청룡, 서쪽이 백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은 주작인데 불은 남쪽을 뜻하죠. 그래서 남주작. 그 다음에 현무는 물이니까 북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북현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거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해서 각각이 4방위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구진등사라고 하는 2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명리학에서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명리학에서는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리학이 아닌 그 육효학이라고 있습니다. 육효학이라고 타로처럼 뭔가를 뽑아서 점을 치는 학문이 있습니다. 육효학에 가면 이 청룡, 주작, 구진등사, 백호, 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리에서는 이걸 쓰지 않지만 육효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육효학을 공부하실 때 또 제가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 오행이 있습니다. 자, 목화토금수는 모든 것에 다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한글에도 목화토금수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음 있죠. 자음이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기역하고 키역은 목입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화. 그리고 이응, 히읗이 토. 시옷, 지읒, 치읓은 금. 미음, 비읍, 피읍은 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자음 뒤에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이면 기역, 키역은 가카가 되겠죠. 아를 붙이면. 그래서 가카는 목, 나다라타는 화, 아하는 토, 사자차는 금, 마바파는 수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지금 명리학을 공부하지만 또 성명학이라는 공부가 있겠죠. 저도 성명학을 다 공부했고 그래서 실제 이름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명학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면 용신이 나오겠죠. 용신이라는 것은 그 사주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주를 풀어서 용신이 나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화용신이다, 불용신이면은 그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나다라타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들어가도록 이름을 일단 한글로 짓는 게 성명학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그 사주에 맞는 용신을 찾아서 그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어떤 한글 오행인지를 보고 요 한글 오행에 맞게 이름을 짓는 게 성명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도 아시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안 적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세상의 모든 것에 이 목화토금수를 다 비유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